저는 어제도 AI 영화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세미나를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서울에서 오늘도 아마 또 있는 것 같고 이번 주말에만 제가 알기로는 6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화에 관한 세미나가 지금 6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그리고 진짜로 AI가 이 영화나 영상, 컨텐츠 산업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넘쳐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과연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창작의 영역에 어떤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관한 좀 말씀을 해주신 철학과 미학 부분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화하고 비즈니스화해서 AI 기술을 지금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은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제작에 대입하고 그걸 활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들, 콘텐츠 산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총 4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으시고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전문가분들에게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을 들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질문을 해서 얘기 좀 듣고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할 거 생각하는 시간을 좀 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영화라는 컨텐츠만 놓고 본다면은 저희는 이제 극장과 스크린이 없는 시대를 지나서 카메라가 없는 영화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화가 처음 발명이 된 게 1895년인데 130년이 됐습니다. 물론 인류가 발명한 그 어떤 예술 분야보다 어떤 매체보다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러고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문화예술 파트가 대중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매체가 되기까지는 몇천 년씩 걸린 것도 있고 몇백 년이 걸린 것도 있고 대부분인데, 영화는 130년 안에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조로종인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너무 빨리 문을 닫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바다에 사는 고래도 포유류고 날개가 달린 박쥐도 포유류인데, 날개가 달리거나 헤엄을 친다고 우리와 같은 포유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영화가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진화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 영화라고 우리는 주장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전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철학 미학적으로 고민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쭉 순서대로 좀 얘기를 좀 한 번쯤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 교수님. 네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가 영화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서 티켓을 사서 팝콘을 사들고 와서 보는 이
정도까지가 영화인지 아니면 좀 더 넓게도 볼 수가 있는지 그러면 드라마가 영화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 혹시 뭐 앞으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영화라고 부르는 콘텐츠가 과연 지금 우리가 영화라고 부르는 콘텐츠 같을까? 특히 AI가 적용이 됐을 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 답은 지금 현재의 답은 앞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쩌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산업 속에서 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오히려 중심이 아닐까. 그래서 영화라고 산업 쪽에서 부르는 거의 대상이 앞으로 슬슬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예. 네, 저는 이 말씀 주신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뭐 답을 생각해낸다기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AI 국제 영화제인데 저는 영화 업계 관계자가 아니고 이제 AI 기술을 기반으로 좀 개발자 출신입니다. AI 기술 기반으로 영상을 이제 자동화하는 툴이나 뭐 이런 소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사실 질문 주신 영화에 대한 정의나 뭐 창작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감히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발표 주셨던 부분에서 ICT 분야에서 이 창작의 영역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같이 좀 더해져야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 같은 ICT 기업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창작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자 또 저희의 사업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영화 시장에 대한 공부와 창작자분들을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 쪽 말씀하셔서 그 사실은 좀 제가 좀 준비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 영화가 크게 한 2번 정도 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성 영화에서 그 유성 영화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필름 촬영에서 아마 디지털로 변환했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바뀔 때에도 그 되게 많은 큰 방향들이 있었고 그 이때만 하더라도 그 극장에 연주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그러니까 무성 영화에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 연기를 하던 연기자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는 그러니까 제작 현장에서는 아마 좀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을 하기 전까지 촬영된 결과물을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언리얼 엔진이나 그 어떤 그 엔진 기반에서 리얼타임 엔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어떻게 보면 합성된 이미지까지 VFX까지 좀 구현할 수 있는 것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보면은 영화 마찬가지로 영상산업 전반에 있어서 코로나가 시청 문화 그 어떤 관객의 어떤 소비 그러니까 그 영화를 소비하는 패턴도 조금 더 이제 극장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그 OTT나 그러니까 개인화된 디바이스로 좀 많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영화 쪽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위축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창작 도구가 하나 추가가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창작 도구 자체는 그 효율성은 굉장히 늘어난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그 영화 산업이나 그 방송 산업에서 영상 산업에서 이제 기존에 일을 하던 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는 분명히 대두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안착할 수 있느냐가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경제학과도 문과지만은 사실은 저는 통계학자에 더 가까워가지고 이과나 다름없는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질문에 답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질문으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정의나 어떤 개념 같은 것도 결국은 어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결국은 한 목적성일 것 같은데 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화라는 개념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디파인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이 먼저 클리어가 돼야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영화의 데피니션이 뭐가 됐든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결국은 그 산업이나 이런 정책적 입장에서는 영화라는 걸 구분 지어가지고 담당자를 만들고 일종의 이제 거버넌스나 지원 체계나 이런 구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목적에서는 그 영화라는 정의가 이제 좀 폭넓게 정의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아마 그 영화라는 개념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답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역시 그 정책 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이 저희가 중요하냐면요. 제작 지원. 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처음 스타트를 하는 건 결국은 제작 지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작 지원을 할 때 AI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은 이름이 영화인데 그럼 이걸 영화진흥위원회나 영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갈래가 먼저 타져야 사실은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고 할 것인지가 되는데 아직은 이 모든 게 카오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학자나 영화학자 정부 쪽에서 먼저 이런 개념 정의를 그래도 빨리 해서 선명성을 가져줘야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가장 고전적인 질문이지만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로어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면 언제든 손을 들면 저 뒤에 계신 마이크 좀 먼저 전달해 주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상욱 팀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맡으신 역할이 방송 외적인 컨텐츠 하신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초청작 보면서 아트 인더월드 대단히 인상적으로 보고 마테오도 인상적으로 봐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MBC CNI 이름으로 후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방송 외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AI 영화들이 앞으로 단편을 벗어나서 조금 더 이렇게 방송용으로라든가 아니면 극장용으로라든가 이렇게 배급의 방향, 유통의 방향이 어떻게 혹시 MBC 내부에서 말씀 나누시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제 스마트 미디어 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비방송용 컨텐츠라고 선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방송 분야도 영화 산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러니까 제작 현장이 좀 위기 사안에서 그러니까 방송의 영역을 벗어나서 어떤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콘텐츠 분야에 적용할지에 대한 어떤 R&D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지난해에 했고요. AI와 XR 기술로 그 드라마 그리고 영화 제작에 있어서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 단계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프로덕션 전반에 있어서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신인 창작자분들을 한 12명을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전통적인 제작 방식과 어떤 AI, XR 등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창작 능력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좀 모더레이터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한 5개월, 6개월간 그러니까 창작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러니까 창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현존하는 어떤 기술 중에서 극한,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컨텐츠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급 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이게 뭐 다른 분야에서는 좀 다르실 수 있는데 AI 컨텐츠가 별도의 장르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해봤던 경험, 사실 저희도 이제 지난해 기획할 때는 그러니까 100% AI로 그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는 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기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결과물을 놓고 봤었을 때는 100%로 드라마타이즈한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창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AI 컨텐츠에 대한 배급 마케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좀 출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발표 못 드리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 김현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어떤 쇼폼을 만들 때 요새 웹드라마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쇼폼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서사의 기반의 쇼폼 만드는 어떤 능력 같은 게 좀 궁금하고, 만일에 이걸 인도 시장 쪽에 내놓긴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인도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몇 프로 정도의 어떤 완벽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서사에 대한 부분 저희가 그 드라마나 영화, 웹드라마 같은 것들을 하이라이트 클립을 생성해내는 방식 자체는 각 드라마의 내용을 STT 방식이라고 하는데 배우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텍스트로 먼저 변환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AI가 먼저 인식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스토리텔링이 펼쳐지는 장면 자체를 자르고 그 클립 자체를 발라내서 거기에 제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뽑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드라마나 웹드라마, 뭐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한 부분, 주요한 서사들의 클리핑이 되는 부분은 100% 자동화돼서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기술적으로 그 이제 자막하고 더빙 영역에서 진행하는 언어 자체가 7개 국가인데 그 7개 국가에 사실 인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결국에 K 콘텐츠를 글로벌로 퍼블리싱 했을 때 어떤 국가에서 소비가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요를 판단하고 이제 7가지 언어를 선정을 한 것이어서 인도어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말에서 내후년 초부터 학습과 연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각각의 국가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야기했을 때 95% 이상이 자동화로 돼서 이제 나올 수 있고, 나머지의 5%의 영역은 사람이 붙어서 리터칭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를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뭐 자막의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퍼블리싱하기 전 단계에서는 사람의 검수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질문하신 부분과 비슷했는데 이게 지금 형태는 하이라이트를 자동 취사해서 편집하는 형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생각하자면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지금 저희가 이제 상상형 AI처럼 프롬프트에 스크립이나 시나리오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동영상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인지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이 그렇게 활용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김현진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메타버즈에서 그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금 저희가 메타버즈를 통해서 나온 컨텐츠들을 보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스토리가 계속 연결성이 있다라기보다도 전체 있는 컨텐츠 안에서 중요한 장면만을 취사해서 자동 선택이 되어서 네, 맞습니다. 그 제목이 만들어지고 그게 하이라이트로 포착이 돼서 만들어지는 컨텐츠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 그걸 만약에 창작용으로 하는 창작자 입장에서 그 기술을 본다면
쇼폰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짧은 드라마를. 그러면 쇼폰 드라마는 스토리가 연결이 어느 정도 더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메타버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스크립이나 시나리오를 두면은 그게 짧게 예, 만들어지는 쇼폰 드라마로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건드리고 있는 기술 분야에는 텍스트나 이미지 소재를 기반으로 이제 이것들을 편집점을 잘 잡아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영역이 하나 한 가지가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편집하고 쇼폼으로 만들어내는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전혀 없던 객체, 3D 객체, 뭐 미드저니 같은 모델링, 뭐 AI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배경을 만들어내서 쇼폼 영화를 만들어낸다. 이쪽 영역은 저희가 건드리고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생성 AI 쪽에서 이제 영상 생성이나 이미지 생성 쪽은 건드리고 있지 않고 기존에 나와 있던 소재들을 기반으로 조합해서 영상을 기존에 만들어낸다.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습니다. 시작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상욱 팀장님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어 모델 자체가 잘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질문 자체가 이제 창작 과정에서 그러니까 현지화해서 기획 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이제 콘텐츠로서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대표님 쪽 모델하고 다르게 이제 그냥 창작 시각에서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마케팅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장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들을 어떤 잘 분석을 해서 그 기획 개발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게 인간의 범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그 나라의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쪽이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바로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생성하는 형태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인도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모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서 인도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워낙에 많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로 제공된 데이터가 많을 거라는 예상으로 봐서는 어쨌건 간에 그 인도라는 어떤 타깃 국가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기획 개발한다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잘 활용하셔서 기획 개발하시면 충분히 어떤 그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해보진 않아가지고요. 네. 예, 또 다른 질문, 앞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병훈 소장님께서 예. 질문해도 괜찮나요? 예, 편하게 아, 하십시오. 네.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나라에서 독립영화제나 이런 영화 쪽 관련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 영화를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생성형 AI나 이런 산업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거랑 관련을 해서 미래 영화에 대해서 더 제작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금 어쩌다가 AI 영화 전문가처럼 전국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전공은 영화 정책입니다. 영화 행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역 영화 정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아까 통계를 보셨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만 하더라도요. 말이 제2의 도시,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 그 사이에 한 100개의 도시가 들어가도 관계없는 격차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시소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태어난 게 지방에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영화 감독이 될 기회가 적습니다. 분명히 불공평하죠. 내가 부산에 태어난 게 죄가 아니고 내가 전주에 태어난 게 죄가 아니고 내가 강원도 홍천에 태어난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영화 감독이 될 확률이 더
적습니다. 기회가 더 적은 거죠. 오로지 개인의 능력을 알아서 버티고 성장하면 모를까 적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영화 정책 전문가가 됐는데요. 영화 정책 파트에서 봤을 때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적인 하드웨어나 이런 걸 지역에 보충해 가면서 이 격차를 줄여갈 수가 있는 건가? 우리나라의 그 시속 게임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촬영소를 지방에 짓는다고 지방에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산업체 안에서 움직였던 조직과 구조 안에서는 이 격차를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게 뉴테크놀로지예요. 신기술. 서울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물론 서울이 훨씬 더 그래도 관련 산업들이 다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더 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또 다른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들은 지금 AI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컴퓨터 하나에 GPU만 달려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 영화를 만들려면 수도권에 가 있어야 돼요. 자본부터 모든 것들이 모든 게 기반이. 근데 지역에 살면 그래서 영화를 만들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고 그 불공정 게임 안에 내가 이미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은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민주화의 도구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불공평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 저는 AI가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영화 정책 연구자한테는 이 AI라는 기술은 지역에 태어난 사람도 서울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영화를 스타트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니 당연히 AI를 빨리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과 동등한 스타트 세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기술은 영화 안에 들어올 거고요. 영화 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헐리우드는 엄청나게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분명하게 이것들을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메이저에서도. 그러니 빨리 관심 있으시다면 AI를 접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혼자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팀장님 했으니까 교육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런 기회들을 좀 얻어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AI를 가지고 영상을 창작하는 이제 막 스타트하는 100명 안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저 교육 받으면. 선구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팀장님 네. 그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저희도 사실 스터디를 하는 게 해외 자료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 자료가 뭔가 새로 나왔을 때 그거를 스터디하고 연구하는 거는 해외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결국은 그러니까 관심, 그러니까 지역의 그러니까 인재들이 그러니까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어쨌건 간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 투 시네마 아니면 스토리 투 드라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재와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기술을 적용하건 아니면은 전통적인 영상 제작을 하건 그러니까 그분의 스토리는 분명히 발굴돼서 세상에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하시면 되고 그 문턱을 낮춰주는 게 새로운 기술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과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이우평 연구원님에게서도 얘기를 들을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순간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그 공평성의 문제는 사실은 잘 다루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공평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원래 질문이 사실은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은데 원래 질문이 어떤 거였죠? 전국적으로 영화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 사실상 생성형 AI나 AI 관련해서는 지금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근데 그 K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 AI가 발전을 하면서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것도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영화라는 산업 자체는 약간 등한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더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유감스럽게도 저는 사실은 희망적인 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경제학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뭐 이른바 이제 가치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품을 사갖고 조립하는 단계가 있고, 뭐 부품을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그럼 이 가치 사슬에서 나오는 거에서 그 과실을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은 그 제품 부가가치에 기여한 순서대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저기 AI가 발전해가지고 그 AI의 문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창작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창작자의 공급은 굉장히 늘어나고 그 AI나 이런 거는 핵심 기술 위주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른바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그럼 영화 콘텐츠 산업의 포괄적인 영화 콘텐츠 산업의 파이는 늘어나겠지만 과연 이 창작자의 파이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디즈니나 이런 마블 같은 코믹스에서도 그 사실은 판권을 개인 창작자가 가진 게 아니라 회사가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콘텐츠 산업에서 이제 창작이 가져야 되는 포션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결국은 그 창작물이라는 거는 어쨌든 독창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거보다 내 사람 게 훨씬 낫다고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은 그만큼은 분명히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는 아마 평균 임금으로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은 낮아지겠지만 잘하는 사람은 역시 잘 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좋은 답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제작 지원의 문제나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영화 산업 안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예산들이 잘려 나가고 뭐 내년에는 복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돼봐야 알고 사실 현실화 돼봐야. 그래서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사실은 특히 많은 제작 지원을 기다리고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자기 작품 만들려고 하는 많은 청년들한테는 독립영화인들한테는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근데 결국은 늘 제작 지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제작 지원이 없으면 우리는 영화를 만들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물론 제작 지원이 되면은 영화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좀 덜 힘들겠지만 제작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영화를 포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만들고 있고 제작 지원이 없어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고 만드는 청년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창작이 영화라는 매체가. 그래서 뭐 제작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년에 예산에서 잘 반영이 돼서 다시 원상복귀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할 기회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버텨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영화인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최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손만 들면 맞출 수 있는 질문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먼저 손을 들면